남편의 복수를 갚은 아내. 옛날 강원도 회양군 철령 높은 고개에 집 한 채가 있었다. 집주인은 결혼한 40대였고 아직 아이가 없었다. 그는 신령스런 산삼을 채취해 생계를 꾸려나갔는데 그동안 아내는 홀로 집에 남아있곤 하였다. 어느 날 김형만이라는 사람이 외딴 산고개에 살고 있는 이 사람 이야기를 듣고 고개 아랫마을까지 찾아왔다. 그는 몇 부리의 산삼을 사고 싶어 했다. 그는 마을 주민들에게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물었다. 그들은 첩첩산 중에 숲이 우거진 산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것이 유일한 길이에요. 저곳을 넘어가시면 집을 찾으실 테지만 저희 중에는 저곳을 넘어간 사람이 없었어요. 그는 그들이 말한 대로 풀숲을 헤치며 갔다. 산길은 매우 가파르고 위험했다. 그래서 몇 번이나 찾기를 포기할 생각을 했다. 그러나 그는 좌절하지 않고 계속 갔고 결국에는 높은 고개에 있는 작은 오두막집을 발견하였다. 그는 집주인을 불러보았는데 40대로 보이는 여인이 나와 매우 놀랐다. 그러면서 여인은 말했다. 나의 남편은 언덕 반대편에 있는 장에 갔어요. 이른 아침에 떠났는데 아직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저녁 이맘때쯤에는 돌아올 텐데 여기서 기다리시는 게 좋겠어요. 김 씨는 여인이 저녁밥을 짓는 동안 밖에 앉아서 주인을 기다렸다. 날이 깜깜해지고 시간이 꽤 흘렀는데도 남편이 돌아오지 않았다. 여인은 아주 다급해져서 말했다. 분명 남편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게 틀림없어요. 저는 그를 찾으러 가야겠어요. 그런데 날이 너무 어둡군요. 저와 함께 가주시겠어요? 김 씨는 거절할 수가 없었다. 여인은 손에 횃불을 들고 길을 안내했다. 김 씨도 횃불을 들고 그녀를 따라갔다. 그들이 상당히 먼 길을 내려왔을 때 그녀가 갑자기 멈추었다. 여인은 하얀 손수건을 주우며 말했다. 이건 남편의 손수건이에요. 뭔가 끔찍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죽은 게 틀림없어요. 그들은 주변을 둘러보고서 땅에 떨어진 선명한 핏자국들을 발견했다. 여인은 놀라서 덤불 속으로 급히 들어갔고 질질 끌려간 핏자국을 따라갔다. 그들은 조금 후에 호랑이의 포효하는 소리를 듣고는 매우 놀랐다. 여인은 횃불을 손에 높이 들고서 핏자국을 따라갔고 마침내 커다란 호랑이가 바위에 앉아서 죽은 사람을 먹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바로 그녀의 남편이었다. 그녀는 호랑이에게 돌진했고 뜨겁게 타고 있는 횃불을 호랑이의 얼굴에 던졌다. 불에 깜짝 놀라 호랑이는 시체를 질질 끌면서 도망갔다. 여인은 남편의 시체를 찾아야겠다는 일념으로 호랑이를 더 빨리 쫓아갔다. 그러자 호랑이는 결국 시체를 떨어뜨리고 약간 떨어진 곳에 앉아서 입맛을 다시다가 가버렸다. 여인은 들고 있던 횃불을 김 씨에게 넘겨주고 피가 낭자한 남편의 시체를 껴안았다. 시체는 이미 차갑게 식고 딱딱해져 있었다. 그녀는 김 씨에게 횃불 2개를 들고 함께 가달라고 부탁했고 남편의 시체를 등에 업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들이 집에 도착하자 그녀는 남편을 광에 내려놓으며 김 씨에게 밤이 새 때까지 그녀의 집에 머무르며 함께 있어달라고 했다. 그는 지금껏 이렇게 무시무시한 경험은 처음이었고 게다가 놀라 까무라칠 지경이었다. 그 때문에 숨을 헐떡거리며 벌벌 떨면서 방 안에 들어누웠다. 조금 후에 호랑이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고
그러고 나서 크게 부닥치는 소리가 밤의 고요 속에 메아리 쳤다. 밖에서 여인이 소리쳤다. 내가 호랑이를 죽였어요. 밖으로 나와 보세요. 커다랗고 누런 호랑이가 광해 입구에 목이 잘린 채로 쓰러져 있었다. 여인은 호랑이 옆에 도끼를 들고 서 있었다. 그녀는 어떻게 호랑이를 죽였는지 얘기했다. 나는 호랑이가 잡은 먹잇감을 찾아서 집으로 오리라는 걸 확신했어요. 그리고 내 예상은 적중했고 호랑이가 왔어요. 그 녀석은 피냄새를 맡고 그 흔적을 따라 여기까지 왔고 난 광해 문대에 숨어 있다가 그 녀석을 도끼로 내리쳐서 죽였어요. 이렇게 말한 후에 여인은 호랑이의 몸을 난도질하여 산산조각으로 만들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복수였던 것이다. 도끼질을 다 한 후에 여인이 말했다. 이 녀석은 악명 높은 하얀귀 호랑이예요. 하얀귀가 보일 거예요. 그렇죠? 마을 사람들은 수년간 이 호랑이를 잡으려고 노력했지만 이제야 내가 호랑이를 죽이게 되었군요. 김 씨는 그녀에게 계속 이 이야기를 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래서 그녀는 그 내력에 대해서 말했다. 언덕 아래에 사는 마을 사람들은 어느 선선한 여름밤에 밖에 모여들 있었어요. 한 사람이 잠시 동안 그곳을 떠났는데 다시 돌아오지 않았죠. 그래서 모두들 그를 찾아 나섰고 마침내 옥수수 밭에서 심한 상처를 입은 채 쓰러져 있는 그를 찾았어요. 그는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죽게 되었고 사람들은 그를 묻어주었어요. 며칠이 지나서 그들은 그의 무덤 근처의 나무에 죽은 사람이 서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들이 그에게 손을 대자 그는 땅바닥으로 쓰러졌어요. 호랑이가 그 사람의 몸을 찔러 파헤쳤고 나무에 기대어 놓았던 거예요. 그때 마을 사람들은 하얀 귀를 가진 큰 호랑이가 바위 위에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마을의 한 노인이 흰 귀를 가진 호랑이는 먹이를 빼앗기면 먹이를 가지고 장난치기 위해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지요. 그는 그들에게 죽은 사람의 옷옷을 호랑이에게 던져주자고 얘기했고 마을 사람들도 그렇게 했어요. 호랑이는 그 앞발로 그것을 잽싸게 받아가지고 가버렸지요. 그 호랑이는 노르스름한 갈색을 띠고 있고 하얀 귀를 가졌는데 그 녀석을 우리가 오늘 밤에 잡은 거예요. 그녀가 이야기를 마쳤을 때는 벌써 동이틀 무렵이었다. 그녀는 손님에게 아침상을 대접하고 산삼 몇 보리를 주면서 말했다. 당신은 이것 때문에 온 것일 테지요. 몇 보리밖에 안 되지만 받아주세요. 그녀는 그가 산삼값을 치르려는 것을 거절했다. 그가 그날 밤에 그녀에게 베푼 큰 도움에 대해 아주 작은 보답일 뿐이라고 그녀는 말했다. 그날 저녁 김 씨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그녀의 남편 장례를 치르기 위해 그녀의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그는 그녀가 남편의 죽음을 뒤따라간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집에 불을 질러 남편과 함께 그녀도 활활 타오르고 있었던 것이다.